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선진 브리질의 김주환 원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절기마다 돼지를 괴롭히는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 6, 7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열 스트레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인지나 그다음에 대처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희 나라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점점 온난화가 돼서 거의 동남아 기후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앞으로 정종현 수의사가 얘기해 준 대로 많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양돈 산업에서는 이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간. 이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거의 PRS가 미국에서 연간 6천억의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PRS와 마찬가지의 피해를 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피해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 생각을 해봤는데 PRS하고 달리 이 열 스트레스는 모든 돼지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열 스트레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절기 고온 상태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번식동군, 육성동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만율이 떨어지고 태아의 발달이 저하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 농장에서는 비생산 일수가 늘어난다든지 총 FCR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도체의 지방 함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성장이 저하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체중이 저하됨으로써 농장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열 스트레스를 받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손까지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열 스트레스를 받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손은 중심부 체온이 높게 책정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지방을 축적하게 돼서 도체의 품질도 저하가 되고 성장 속도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진짜 모든 구간의 돼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열 스트레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피해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열 스트레스가 저희가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장에서 하절기가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도 돼지가 잘 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생후 7주령에서 8주령 단 1주 정도만 고온에 노출이 되더라도 일당 증체량, 사료 섭취량, 그리고 사육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걸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하고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는데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가 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돼지는 땀샘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종돈이 개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지방층이 얇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포유동물보다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나름대로 4가지 방식으로 이제 열을 방출을 합니다. 호흡과 같은 형태의 증발, 또는 체표면의 혈류량을 높임으로써 방출하는 복사열, 그리고 환기를 통한 공기 흐름을 통한 대류,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대는 형태의 전도, 이렇게 4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단점 때문에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상성을 유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과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온증은 체내세포 손상, 더 나아가서는 주요 장기나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맛있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요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식욕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단순한데 저 위에 보시는 온열 중성대라고 하는 괜찮은 온도에서는 돼지가 큰 문제가 없이 큽니다. 조금 시원하거나 따뜻한 정도를 느끼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계 온도라고 하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폐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원장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하절기에는 모든 폐사가 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열 스트레스는 체중에 따라서 그 상임계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포유 모돈에서는 더
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비육돈이 자돈보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저희가 열량지수라고 하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온도와 습도를 같이 고려해서 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열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단순히 온도가 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습도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습도를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습도가 올라갈수록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열 스트레스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농장을 다닐 때도 보면 온도계가 설치된 돈산 많은데 그렇죠. 습도계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돼 있거나 혹은 습도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올 여름에는 미리 습도계까지 구비를 하셔가지고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을 저도 권장드립니다.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돼지가 체온 상승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전을 작동을 시키지만 이런 것들이 힘들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5회에서 25회 정도 모동 기준 이 정도 호흡수가 나와야 되는데 40회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복사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말초혈관으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장관계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또 사료 섭취량 저하가 오는데 가장 많은 경우에 거의 반절 수준, 2분의 1 수준까지 사료 섭취량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음수량은 증가하고 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분뇨나 바닥에 몸을 비비거나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활동성 저하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리적으로는 보시면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장기의 손상들, 그리고 장관계 투과성 증가로 인한 장관계의 기능이나 면역 저하, 그리고 성장 지연과 지방 침착,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안 주는 곳이 없네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좀 돼지가 덥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돼지 체내에서는 정말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누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 축산과학원에서 측정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온도가 28도 이상이 될 때는 모돈에서 호흡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육돈 같은 경우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료 섭취량, 일당 증체량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농장을 방문해서 보시면은 이런 그 더위에 대한 반응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많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돼지들이 더위 스트레스 느끼면 누워서 호흡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시계를 활용해서 초당 얼마나 호흡수가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돼지가 더위를 느끼는지 그렇지 않는지 평가를 합니다.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다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전에 돼지들의 몇 마리를 지정해서 호흡수 정도를 측정해보면 우리 농장에서 열 스트레스가 시작되는지 아닌지 정도를 또 확인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돼지에서의 생리적 변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돼지에서 호르몬을 총괄하는 건 시상하부 아니겠습니까?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내화수체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성선 자극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부신피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부신피질은 또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게 또 성호르몬의 반응이나 자극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 농장에서 번식 성적이 15%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현장에서도 미리 더 적응해서 잘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하절기에 번식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만큼 후모돈 두수나 아니면 모돈 두수를 미리 확보해서 교배되는 그런 교배 두수들을 미리 늘려놓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저희가 농장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하절기를 대비해서 그렇죠. 후보돈, 입식 두수나 그리고 교배 두수 설정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지 또 하절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수태율이나 분만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교배를 하고 1일에서 14일, 그러니까 착상하기 전에 영향을 받게 되면 교배 후 21일 이내에 주기적 재발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위임신이라고 하는
30일 정도에는 확인됐으나 뒤에는 재흡수가 돼서 다시 재발이 오는 불규칙 재발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0일에서 114일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산이 늘어난다든지 생식 체중이 저하가 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임신 기간에 걸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임신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뱃속에 태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열 스트레스를 더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임신돈에 대한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만사에 갔을 때입니다. 저희 원장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하절기엔 사실 분만사에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모돈이 분만 중에 폐살한다든지 또는 젖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우리 포유자분들이 설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비유량이나 자궁 회복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옥시토신 분비 저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유두수가 줄어들거나 이유 체중이 감소하거나 또는 모돈에서는 발정이 잘 안 오거나 발정이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분만사에서 모든 사료 섭취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맞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짚어주신 게 사실 저 앞 단계를 보시면은 식욕부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열 스트레스 때문에 사료 섭취가 안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가속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관계 쪽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장관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장 세포들이 잘 치밀하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장관계 손상으로 인해서 뮤신을 분비해주는 가블렛셀이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연결해주는 그 지지 구조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장세포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세포가 벌어지게 되면 유해한 미생물이나 그 다음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돼서 또다시 돼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들이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림이 이제 도식화를 해놓은 걸 보시면 저 세포 사이로 균이나 독소가 들어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돼지의 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 부분을 사실 제가 뭐 얘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장님하고 저랑 같이 생각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돼지의 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환경, 그리고 음수, 그리고 사료 이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환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돈사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수라인에서 펌프나 그런 걸 또 설치를 통해서 모돈들이 음수를 잘 섭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료 측면에서는 뭐 에너지 밀도나 구성, 성상 등을 바꿔서 하절기에 맞는 하절기 강화 사료와 같은 그런 사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실제로는 환경의 온도 자체를 낮춰주는 방법 하나하고 온도 외에 돼지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사료나 음수 쪽을 바꿔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돼지의 일단 전체적인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돼지 목 부분에 저런 식으로 얼음을 설치해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음이 녹아서 시원한 물이 돼지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왼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직접 얼음을 돼지 직장에 넣음으로써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만사에서 그런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하절기는 분만사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보온등이 계속 작동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오히려 모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돈사의 온도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이라든지 직장에 얼음을 넣어주는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온등도 저희가 네. 항상 갈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주차에 맞춰서 그리고 돼지의 상태에 따라서 켜고 끄고 그리고 온도 세기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있어서는 보온등 자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런 그렇죠. 기구다 보니까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농장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하는 농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돈사와 돈사 간에 그 차광막을 설치해서 실제 입기되는 공기가 좀 더 차가운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큰 비용이 들진 않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사로 들어가는 공기 온도에도 긍정적일 것 같고 또는 직사광선이 들어가면 또 돈사가 상당히 맞습니다. 더워지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사의 환경 온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남아 기후, 열대 기후로 넘어가는 만큼 분만사에서는 특히 에어컨 설치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농장에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서두에 얘기 드렸던 그 피해 액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 설비를 드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분만사에 있어서는 모돈 사료 섭취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소 분만사 정도는 우리가 에어컨 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갈수록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농장은 시설적으로나 또는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좀 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플랜 B라고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독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열 스트레스에 의한 장 손상이 일어나면 내독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포유 모돈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포유 자돈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독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메타캄과 같은 항내독수 제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시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모돈이 많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분만 전후에 적용을 해주면 되게 좋겠네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몬잘입니다. 사실 모돈이 자체적으로 분만을 잘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좋아하는 형태잖아요. 가끔씩 이제 난산이 걸리는데 특히 여름에는 이 고온 스트레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불균형 이로 인한 옥시토신 분비 저하가 있다 보니까 난산이나 사산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돈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로 인해서 폐사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때 몬자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옥시토신하고 함께 적용을 하시면은 사산이나 그리고 자궁 목에 자돈이 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분만 과정 자체가 엄청난 또 스트레스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절기에 더위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모돈들이 사료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포유모돈 그리고 임신모돈 같은 친구들은 사료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그대로 두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능 장애나 또는 장관계 혈류량 감소로 인한 식욕 저하가 있을 때는 복합부스포판 같은 진경제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모돈에서 식불이 발생하면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이 정상 체온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진경제 등을 활용해서 모돈의 식불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체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보다는 온도를 네. 낮춰주는 조치가 맞을 것 같고요. 체온이 조금 올라갔거나 정상적인 범위에 있을 때는 복합 부스코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손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근데 열 스트레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손실보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큰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돈사의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돼지의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해봄으로써 좀 하절기, 열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돼지의 상태를 보면서 같이 그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김주환 원장님하고 농장의 위생도를 높일 수 있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